그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거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전망을 예, 하고 그게 뭐 이제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자꾸 이 번번이 좀 이렇게 그 전망하고 좀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들은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의 반응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저 경제학자들은 어제 일을 오늘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축구 해설하는 사람 지금 막 상황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만큼 미래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 미래 예측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델 예측이라는 게 통계 기법에 맞아야 되지만은 또 아트라고 예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분석하는데 과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2000년부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인가 2008년부터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같은 모델에도 과거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 앞으로 미래 측치가 방향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꼭 통계 분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 거기다가 나름대로 통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넣어야지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저 김효익 교수님은 이제 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고 뭐 좋으면은 뭐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혹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에 대비해서 또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 보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제가 그 증권시장에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최고 낙관론자로 그랬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때까지는 2006년까지는 9.11 테러부터 계속 주가 오른다. 이런 주장만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조금씩 보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제가 금융시장 오래 있으면서 제가 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원금은 지켜야 된다. 아,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리스크 쪽에 좀 많은 말씀을 2007년 이후로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미중 문제가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뭐 홍콩 특별 지위를 종식하는 그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행정명령에. 그리고 중국도 이제 보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를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세계 경제 혹은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되는 건데 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저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적으로 패권 전쟁이다. 트럼프 대선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던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든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나온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레이 달리오라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네. 브리지워터의 CEO인데요. 저는 CEO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산 운용할 것인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에 저분이 그 책을 쓰는데요. 책 쓸 때마다 각 장을 즉시 공개를 하거든요. 이번에 4장이 공개가 됐어요. 아, 네. 그런데 이번 4장은 특히 그 미국이 어떻게 패권국가 되어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요. 미국이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동안 경제가 좋았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국민이냐면 프린팅 머니 앤드 크레딧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정점을 지나고 한참 미국이 꺾이는 과정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 2001년 IT 거품이 붕괴됐죠. 네. 그 다음에 2008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미국이 됐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미국은 꺾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저런 측면에서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미중 무력 전쟁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 전망까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세계 경제 제국이가 네덜란드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은
장기적으로 1950년대를 정점을 해가지고 꺾이고 있거든요. 아,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이 꺾이는 만큼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저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커지니까 미국이 중국을 눌러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저게 2030년 가면요. 지금 중국이 올라가는 선이 미국은 떨어지고 중국이 올라가면서 저게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뭐 심지어는 레이달료가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저게 패권 전쟁의 본질이고 저것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 투자 비중 줄이고 중국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것 때문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런 주장을 해놨는데 마치 레이달리오가 이번 주에 저런 자료를 발표해가지고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러면 레이달리오가 만든 그래프인가요? 예, 레이달리오가 만든 그래프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장 최근에 만든. 그럼 저 그래프의 그 상승과 하락은 무엇을 기반으로 저렇게 10가지 지표를 하고 있어요. 10가지 지표가 교육 수준이 있고 기술 수준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상태 있고 이런 10가지 지표를 기준을 해가지고 레이달리오가 저렇게 만드는데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빨리 감소하는 것은 특히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네. 지금 이공계 대학 보면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 수업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 내에서도 훨씬 더 미국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이공계. 그다음에 기술 특허 같은 것도 보면은 미국보다는 중국 특허 건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다른 모든 여건도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의 교육 받는 학생들, 대학생 수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는 저 그래프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이 그걸 용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됐었던 것이다. 근데 만약 미국이 이제부터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하면은 방해를 하면은 중국은 저걸 유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저기 선 중에서 조금 어두운 선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커지다 보니까 저 밑에 점선이요? 예, 점선. 예. 저 플라자이브를 통해 가지고 네. 미국이 일본을 죽였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러시아를 죽였어요. 음. 그런데 중국이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저렇게 죽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는 그 지켜볼 문제죠. 근데 지금 뭐 경제력 추세로 보면은 전쟁이 아닌 한 저는 2029년 빠르면 2029년이고 2030년에 저게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 전쟁이 뭐 레이달리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전혀 다른 문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경우라면은 그냥 이런 추세라면은 2029년, 2030년에 저게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진짜 그 남중국해인가요? 그 어디 그 이렇게 부딪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분쟁 지역. 거기에서 뭔가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전문가들 몇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그쪽 정치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 각곳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죠. 네. 근데 그 이번에 홍콩 관련해서는 그 중국의 실책이라고 보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국이 영국과 맺은 어떤 조약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어기는 행위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다른 세계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미중 어떤 갈등에서 그 뭔가 우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악수를 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많이 특히 영국, 유럽권한테 신뢰를 잃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경제 정말 큰 흐름이 미국은 따로 가고 유라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큰 경제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중국이 큰 실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저는 큰 흐름 보면은 이번에 중국이 홍콩 보안법 작성을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일국이체제가 아니라 일국일체제로 가는 길이다. 네. 그리고 갈수록 중국이 아마 지금 달러 패거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홍콩에서 중국이 이안을 쓰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최근 며칠 전인가요? 그 영국에서 원유를 그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로 뭐 상해 거래소에서 그게 뭐 합의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예,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굳힌 것은 1974년 사우디가 그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를 받았고 달러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원유 수요의 13%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철강, 구리, 주요 원자재 50% 이상이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이 그동안 미국하고 교회가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작년까지 5조 1천억 달러를 미국에서 벌었어요. 달러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면서 그 달러를 쓰기 위해서 달러로 결제해 줬던 겁니다. 근데 올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뭐 1%도 안 되거든요. 가급적으로 중국이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달러 대신 이하나를 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상품 수입하면서 우리한테 이하나를 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 이 각국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중국이 큰 손이고 중국이 뭔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면 예. 뭔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뭔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걸 달러로 주든 이하나로 주든 받아야 되는데 이하나로 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 미중 간에 엄청난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함부로는 못 하겠죠. 예, 함부로는 못하고 이제 서서히 좀 미국 눈치 봐면서 예, 일부 분야에서부터 서서히 좀 확대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미중 무역전쟁, 금융전쟁이 아니라 무력전쟁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술과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술 산업을 이제 좀 뭔가 성장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게 아마 유럽 기업들을 하고의 어떤 합작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확보를 할 것이다. 보셨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저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중국이요, 중국 기업들이에요. 아, 어떤 면으로요? 이번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세계 기업같이 자산 가치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가지고 세계 많은 기업들을 M&A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기업들을 지금 많이 M&A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일부 정부에서는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업 M&A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 막대한 돈으로 그동안 벌어놨던 돈으로 좀 세계 기술 기업들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뭐 이런 기업 단위에서 이런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건가요? 지금 미국은 뭐 하이 같은 기술을 억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은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규제까지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유럽과 중국 간의 그 지금까지의 관계는 물론 정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그 메시지들, 뭐 중국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그 협력 관계는 뭔가 지금 막 그 줄어드는 어떤 그런 조짐이 있나요? 아닙니다. 예, 중국 수출 이 동향을 보면 미국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만큼 유럽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실제로는요? 예, 예, 중국과 유럽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하긴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유럽과의 그 뭐라 그럴까 관계에서 막 압박을 가하고 인심을 자꾸 잃기 때문에 예. 뭐 그 중국과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서로 그냥 장군멍군 하는 것이다. 지금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G7 뭐 이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독일 그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를 앉아 있는 건 쳐다보는 눈 한번 보십시오. 그런가요? 예, 저는 트럼프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유럽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이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물론 이 패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바이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체 기조가 예. 그래도 이 전체 그 세계 경제 흐름, 국제 정치 흐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은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역 전쟁은 거의 끝났고 금융 전쟁, 이제 뭐 기술 전쟁, 금융 전쟁으로 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여튼 미국이 조만간 중국을 앞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치를 어떤 분이 하든 간에 계속 미국 패권 전쟁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술 전쟁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금융 전쟁은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될까요? 예, 중국이 그동안 제조 강국, 무역 강국을 외쳤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 제조 2022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25년까지 핵심 소재들 70%를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술 강국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중국이 추구하는 게 위안화 국제를 포함하는 금융 강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중국이 미국 국채를 1조 한 8천억 달러 정도 지난 5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팔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미 달러 가치 폭락하고 미국 금리 일시적으로 오르고 미국 자산 가격 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면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 저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금융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레암 앨리슨 교수 그 시나리오 보면은 그런 전쟁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미리서 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 자산을 미리서 동결해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금융전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앨리슨 교수 시나리오에 보면은 미국이 직접 대중 수출을 규제까지 해버리거든요. 만약 중국이 미 국채를 팔게 되면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미 금융에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 대표님 그 돈이 미국 어떤 은행에 있다면은 그 은행 들어가지고 임 대표님 계좌를 돈을 싹 지워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 금융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험악한 그런 전쟁이 되겠네요. 기술이나 금융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력전쟁이라는 것이죠. 네. 그 정도로 그 패권을 위해서 서로 죽자 살자 그냥 뭐라 그럴까 경쟁이랄까 다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는 거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원래 뜻이 아니고요.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이라는 책에 다 나오는 시나리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건 상당히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파생되는 일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되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저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러시아는 좀 커지다가 죽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과거의 일본, 러시아 수준을 훨씬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미국한테 정말 위협적인 존재죠. 네. 적을 꺾을 거는 저는 전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긴장감을 갖고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예. 네.